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순복음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이제 김민석 총리는 이제 5.18 광주에서 진행된 5.18 그 마라톤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들과 함께 이재명 김민석 총리가 그 달리기를 했는데 요즘 이제 자주 가시죠? 호남 지역에 김민석 총리가 이제 자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남 지역 민심이 사실 좀 불안정한 면이 있었어요. 그 조국당 지지율이 이제 높게 나오고 어쨌건 호남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기득권 세력이고 또 이 민주당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토화돼 가지고 온갖 이제 부정부패가 난무를 하는 지금도 이제 지방선거 공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호남 지역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전북지사가 결국 뭐그 제명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이게 기초 단체 뭐 기초 의원 뭐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뭐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그 호남에서야 이제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 지역들이 또 뭐 이낙연을 비롯해서 민주당에 흔히 이제 수박이라고 일컫던 이런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제 터줏대감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게 마치 치외법권처럼 돼서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컨트롤이 안 되는 뭐 이런 지금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혹은 김민석 총리에 대한 좀 지지도가 떨어지죠. 오히려 뭐 조국당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정상화가 좀 되고 있는데 조국당 지지율이 뭐 높게 나오고 또 보궐선거에서 조국당이 군수 선거에서 승리하는 뭐 이런 결과도 나오고 또 정청래가 본인이 이제 그 대선 전부터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죠. 호남 당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뭐 당대표가 되거나 혹은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 호남의 마음을 얻어야 당대표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청래가 대선 전부터 선거 운동은 안 하고 호남에서 살면서 본인 이제 당대표 선거 운동을 하고 지금도 이제 당대표 연임을 하기 위해서 그 뭐 허구한 날 호남에 가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또 뭐 본인이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 뭐 열심히 하는 것까지 뭐 그것까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괜찮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에 있는 그런 토호 세력들하고 야합을 해서 호남의 표를 얻기 위해서 토호 세력들과 야합을 하고 그 토호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공천에서도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김민석 이제 총리가 이게 하루빨리 이제 당대표가 돼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하나 둘씩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청래는 이제 자기 욕심에 호남의 이제 기득권 세력과 야합을 하는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이제 호남에 자주 가는 것도 뭐 아무래도 의미가 있겠죠. 그뭐 휴일이니까 그 개인 행보를 공무는 아닌데 아무튼 뭐 시간이 날 때마다 호남을 내려가는 거는 저는 뭐 상당한 의미 있는 행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호남에 더 공을 들여야 돼요. 아직은 호남 민심이 불안정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제 그 정청래와 김민석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호남에서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반,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반,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뭐 상당히 많이 이제 따라잡긴 했습니다. 따라잡긴 했지만은 조금 더 호남에서도 이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지금 벌써 4월이에요. 여러분 4월인데 그러면 5, 6, 7 지금 한 4개월 남은 거예요. 4개월. 당대표 선거 때까지 이제 4개월이 남은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거는 9월부터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이제는 뭐 한 100일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영상 보시는 동안 처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최한욱 TV가 그
인기 방송으로 빅스피커로 거듭난 이후에 뭐 털레반 비슷한 털 묻은 자들이 자꾸 난입을 해가지고 그 그죠? 주폭이라고 그러죠. 사이버 주폭을 하는 술주정을 하는 이런 장면들을 종종 제가 목격을 하게 되는데 가차없이 처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어디 털레반 따위가 이 성스러운 최한욱 TV에 와가지고 난동을 부립니까? 그래서 오늘 김민석 총리가 그 광주에서 마라톤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5.18 마라톤 행사 참석한 소식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그 사이에 처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호남,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마라톤이 시작됩니다. 전남 광주가 통합되고 메가특구가 만들어지고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호남은 완전히 새롭게 천지개벽 부활할 것이고 뉴 호남이 대한민국의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20대의 3년을 광주 진상 규명을 외치다 감옥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광주는 저의 영혼의 고향이었습니다. 뉴 호남을 향한 마라톤의 맨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통합시장 후보 세 분이 앉아 계신데 제가 저 세 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맞춰볼까요? 전남대 총장님이 후보로 안 나오시길 정말 다행이다. 그 총장님께 제가 5.18km를 달리겠다 꼭 약속드린 것은 아니었는데 바로 엮였습니다. 의대 교수인 줄 알았는데 정치학 교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광주 명예 시민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열리는 5.18 캠퍼스 마라톤 축하드립니다. 5.18 사적지 1호인 전남대야말로 5.18 그리고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5.18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향한 마라톤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라톤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호남,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마라톤이 시작됩니다. 전남 광주가 통합되고 메가특구가 만들어지고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호남은 완전히 새롭게 천지개벽 부활할 것이고 뉴 호남이 대한민국의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20대의 3년을 광주 진상 규명을 외치다 감옥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광주는 저의 영혼의 고향이었습니다. 뉴 호남을 향한 마라톤의 맨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5.18 마라톤, 뉴 호남 마라톤의 위대한 개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광주에서 열린 5.18 마라톤 행사에 김민석 총리가 축하해서 참석해서 연설하는 이런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뉴호남 김민석 총리가 여우예요, 여우. 제가 가만히 보면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물론 뭐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하니까 서울대도 나오고 뭐 하버드도 나오고 칭화대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명문대를 하나만 나와도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명문대, 중국의 명문대, 한국의 명문대를 뭐 두루 섭렵을 했고, 중국어도 능하고 영어도 능하고, 미국에서는 또 변호사 자격증까지 땄죠. 머리가 이제 보통이 넘는 뭐 그런 인물인 건 맞습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머리로는 진짜 손꼽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아주 그 영리한 이런 화법,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제 의미를 담는 이런 연설, 이건 참 잘해요. 그래서 뉴호남이라는 이제 새로운 단어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뉴 이재명 플러스 호남인 거지. 뉴 이재명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서 이제 뉴 이재명들에게도 어필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뭐 뉴 이재명은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시는 이제 분들이 뭐 많지만은 그래도 호남과 이제 호남에서도 이제 뉴 이재명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어필을 하기 위해서 뉴 호남이라는 이런 단어를 만들어냈고, 뉴 호남이 대한민국의 이제 중심이 되게 만들겠다 이러면서 호남은 어쨌건 뭐 이 개발이 안 된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 의식이 많잖아요. 예, 지역주의에 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벌써 민주정부가 사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예, 호남 우리 유권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박탈감은 뭐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직접 내려와서 뉴 호남의 시대를 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또 아무래도, 예, 호남 우리 유권자들 당원들에게는 또 느껴지는 바가 남다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호남 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민석 총리가 이제 자주 등판을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있다고, 뭐 꼭 이게 뭐 당대표 선거하고 뭐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은 뭐 그냥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근데 뭐 누가 봐도, 예, 이게 당대표 선거와 좀 연관이 있는 행보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정청래하고 문조털래의 난동 때문에 지금 몇 달 동안, 예,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뉴 이재명 지지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그 김민석 총리는 지금 뭐 구세주의 반열에 지금 올라갔어요.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분들, 그 다음에 뉴 이재명 분들이 정청래 강점기 때문에 문조털래 강점기에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게 또 뭐 우리 당원들하고 지지자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예, 대통령님도 상당히 힘든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예, 그 문조털래 이유가 또 쿠데타를 또 일으킬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요. 예, 유시민이 뭐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 보안수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뭐 보안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거는, 예, 검찰을 다시 되살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검찰이 수사권을 그대로 두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선동을 하고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유시민이 끝까지 철들지 않겠다 나는,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결코 철들지 않으리라. 예? 그 욕을 그렇게 처먹고도 철을 안 들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뭐 그 얼마 전에, 예, 그 노무현 재단에서 열린 이제 북콘서트에서 나는 절대 철들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이재명 정부의 야당 역할을 하겠다. 뭐 야당이 질이 멸렬하기 때문에 본인이 야당을 하겠다라는 기상천외한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저는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유시민이 선전포고를 했다. 근데 그게 뭐 유시민 혼자만의 생각이겠습니까? 문조털래유 전체의 생각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건대는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문조털래유가 지금까지는 약간 대리전 양상이었어요. 뉴 이재명과 문조털래유가 들이받는 이런 양상이었는데, 아마도 보안수사권 문제 때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유시민이 직접 들이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 즉 문조털래유가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반명 본색을 드러내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 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준비를 해야죠.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근데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동안은 이제 약간 중재하는 입장에 있으셨는데,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중재자의 입장에 서실 수가 없을 거예요. 예,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그 방향성을 그대로 좀 관철시키려고 가시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뭐 대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요, 바로 전면전이 시작이 될 거예요. 문조털레 유와의 전면전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고, 당대표 선거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또 당대표 선거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6월 말경에는 이제 출마할 사람들은 사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이제 출마를 할 거면은 6월 말에는 아마 총리직을 내려놓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 정청래도 당대표 출마를 하려면은 6월 말에는 이제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6월 그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 승리를 자축하기도 전에 지방선거 승리의 샴페인의 거품이 꺼지기도 전에 대규모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내전이 이제 종료가 되려면 결국은 당대표 선거에서 그 승리를 해야 돼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 문조털레유의 난을 확실히 진압을 하고 이재명의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는 결국은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데 6월 말이면은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서게 될 텐데, 그럼 한 2달 정도 밖에 시간이 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좀 더 분발을 해가지고 확실히 당심과 민심을 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눈치 보지 마시고, 호남 지역이 어쨌건 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호남행 열차를 타고 문조털레의 난을 김민석 총리가 진압하는, 지금 뭐 야전 사령관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또 대통령께서 직접 진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제 계급장 떼고 내려와서 본인이 최전선에서 문조털레유를 진압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 이제는 눈치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 순복음교회 대통령님이 순복음교회를 그 방문을 했을 때 그 참 여러분들이 보기 싫은 사람도 거기 앉아 있었죠. 정청래가 이제 그 순복음교회 미사에 참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오전에 이제 순복음교회 미사에 참석을 하고요. 예배에 참석을 하고 바로 또 광주로 갔어요. 정청래 광주 찾아 국민의힘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찬반 밝혀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주 5.18 기념 성당에서 열린 부활절 미사에 참석해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 반대는 곧 전두환 찬양이다. 이러면서 국민의힘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밝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는요, 지금 지방선거에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없어요. 정청래가 제일 관심이 있는 거는 김민석이야, 김민석. 김민석이 어딜 가나. 그리고 요즘 뭐 봉사활동 하잖아요.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슨 뭐 청어를 잡는다고 쇼를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쇼를 하는데, 그 쇼를 하는 건 본인이 선거를 뛰는 게 아닌데, 그거는 선거를 뛰는 사람이 쇼를 하는 거잖아요. 뭐 대통령 선거를 하건, 뭐 그 지자체당, 광역단체장 선거를 하건, 선거를 뛰는 사람이 쇼를 하는 거고, 당대표는 선거를 전국적으로 지휘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지금 정청래는 본인이 선거를 뛰고 있어. 무슨 선거냐 하면은 당대표 선거를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슨 봉사하는 사진 찍고 쇼하고 뭐 청어 잡고 삶의 뭐 그죠? 체험 삶의 현장 이걸 찍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본인 스스로 그거는 인정을 하는 거야. 나는 선거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정청래는 이제 당대표 선거를 지금 하는 중에 있다. 물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얼마나 그러니까 선거는 지금 지방선거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방선거는 지금 분위기 보니까 뭐 대구를 이기냐 마냐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이길 정도면은 뭐 결과가 이기는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면은 이제 지방선거는 이긴다 무난하게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방선거 승리를 등에 업고 또 나중에 이제 뭐 본인이 다 한 것처럼 또 쇼를 하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정청래가 내가 다 했다. 정청래 덕에 지방선거를 이겼다.
내가 김부겸을 공천을 했다. 내가 김부겸의 삼고 처리를 해가지고 김부겸을 내가 대구에 내려보내서 지역주의를 내가 끝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만약에 대구 이기면은요, 바로 이제 봉화마을 갑니다. 봉화마을 가가지고 이제 눈물쇼를 하겠죠. 눈물을 흘리면서 노무현 대통령님,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의 한을 풀었습니다. 제가 김부겸을 공천해가지고 대구에 민주당의 푸른 길을 꽂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영전에 대구를 바칩니다. 우와! 이거 뭐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여러분. 뭐 짜증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렇게 하려고 지금까지 해온 건데.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청래가 해냈습니다. 청래가 노사모 청래가 제가 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면 대구를 꼭 이겨야 되나 싶기도 하고. 좀 짜증나잖아요. 대구는 반드시 이겨야 되겠는데, 저 정청래가 또, 대구팔이 할 걸, 생각을 하면은, 좀 짜증이 나는 거지. 근데, 그거, 백날 제가 뭐 눈물 짜고 질질 대봐야, 그 털레반들이나 좋아하지, 이제는 민주당 당원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쇼하는 거 다 알아.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짜증내야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할 거고,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면은 우리 당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정청래 저거 또 노무현 노통팔이 하는구나 저거, 그런 욕이나 먹게 돼 있어요. 그 현실을 몰라. 정청래가 우리 그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그런 눈물쇼 하는 거에 이제는 뭐 넘어갈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좀 짜증은 날 텐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이제는. 그래서 지금 오직 제가 볼 때는 정청래는 그냥 지방선거고 뭐고 지방선거를 이제 이긴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도취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내가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해서 당대표 연임을 하고, 조국이가 이제 나락을 갔잖아요. 조국 도련님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국은 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재생 불가예요. 조국은 화타가 와도 못 살려요. 완전히 조진이 상태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거의 조국은 인생 조진 상태다. 저는 회생 불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저렇게 망하면은 그 정청래가 망상에 더 빠져들게 돼 있어요. 난가병이 이제 확 오른 거지. 조국이 막 1% 나오고 막 이러고 이번에 또 지방선거 나와가지고 보궐선거에 막 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청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가 끊긴 거야, 문씨 집안에. 문씨 집안이 조진 거지 완전히. 그러면은 양자를 드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장남이 상속자가 마탱이에 갔어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하잖아요. 금치산자잖아. 그 문씨 집안의 재산을 조국이 이제 상속받기로 돼 있었는데 얘가 이제 어디 길가 가다가 돌멩이가 날라가고 머리에 맞아가지고 마탱이에 가버렸어 지금. 가가지고 야 뻑큐 뭐 이런 거나 하고 있고 무슨 막국수 먹고 막 수육 먹고 완전히 맛이 갔잖아. 돌 맞아가지고 길거리에 가다가 그 뭐 동네 양아치들이 돌 던져가지고 그걸 그대로 맞아가지고 합당이 날라와가지고 그대로 맞아가지고 맛이 가버렸어 얘가. 맛이 가가지고 지금 정상인으로 생활이 안 돼요. 그러면 뻑큐나 하고 앉아있고 뭐 이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은, 야 조국이 맛이 가네. 그럼 저거 상속을 못 하잖아요. 아무리 뭐 내 자식한테 상속을 하는 게, 상속을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마시가네한테, 금치산자한테 상속을 할 수는 없잖아. 일단 치료를 해야지 얘는. 그래서 그 전에 일단 상속은 양자를 들여가지고, 내가 머슴이었는데 그 양자를 들여가지고 상속을 하고 나중에 이제 얘가 좀 멀쩡해지면 뭐 그때 다시 이제 재산을 뭐 누가 넘겨주진 않겠죠. 예. 뭐 그렇게 하든지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양자를 누구한테 상속을 할까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머슴이 낫잖아요. 오랫동안 이제 문씨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그리고 정청래가 이게 사람이 좀 모자르긴 해도 그 충성심은 있어요. 그걸 이제 김어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 뭐 충심? 단심. 예. 그 단심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단심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조폭식의 어떤 충성심? 이런 게 있어.
나름. 그래서 문씨 집안에 나름 충성을 다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욕을 처먹으면서까지도 문씨 집안 바짓가랑이 붙들고 있는 게 내가 그래도 문씨 집안 머슴인데 그 배신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조폭식의 의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씨 집안에서 볼 때는 아 우리 조지리는 이제 완전히 조졌고 재산을 누구한테 주긴 줘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주겠나? 그러면은 머슴이 낫지 뭐. 머슴 괜찮잖아요. 정청래가 나름 이제 검증된 머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정청래 입장에서는 야 난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게다가 막 털레반들이 있잖아. 막 김어준과 털레반들이 확실하게 이제 밀어주고 있으니까 야, 내 김민석만 이기면은 내가 대선 후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조지리가 조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청래 난가병은 거의 지금 뭐 그 최고점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예, 중증에 접어들었다 난가병이. 예. 그래서 지금 뭐 막 구름 위를 떠다니는 거죠. 뭐 지금 예, 지방선거 막 대구에서도 이길 것 같고 털레반들은 막 미쳐서 날뛰고 예? 야 조국은 맛이 가가지고 날뛰고 그럼 내가 이번에 당대표를 연임을 하면은 야 차기 대선 후보는 난가? 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지방선거고 뭐고 눈에 안 베이는 겁니다. 예? 어떻게 이건 내가 김민석만 잡으면 내가 대통령이다. 예? 김민석만 잡으면 내가 대통령이잖아. 그리고 당권을 잡으면은요 당대표 연임 문제도 물 건너가는 거죠. 그죠? 그 당대표가 정청래인데 대통령 연임 문제도 물 건너가는 거예요. 당대표 정청래가 대통령 되고 싶은데 중임제로 연임제로 개헌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당대표가 동의를 해야 개헌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200석이 넘는 상황이 오더라도 당대표가 나 개헌 못해 그러고 들어누워 버리면은 개헌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청래는 야 내가 김민석만 잡으면은 내가 대통령이다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저는 그렇다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그 스토킹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야 김민석이 광주를 갔어? 야 나도 광주 가. 그래서 아침에는 예배 보고 저 오후에는 미사 보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청래의 꿈은 저는 물거품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론조사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요거 천지일보, 이거 신천지일보죠. 신천지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김민석 총리에게 상당히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인데 이게 이제 4월 2일 날 공개된 여론조사예요.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김민석 14.2, 장동혁 12.0, 조국 11.5. 이게 마시가도 참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시간 사람을 이게 돌을 맞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국민들이 이게 10%나 되는 거 보면 이게 참 특이한 여론 사람 취향이 특이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청래가 8.9%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문제 조국 지지율도 친문 성향의 이런 이제 유권자라고 보면은 요 두 개를 합치면 20% 가까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정청래와 김민석의 이제 격차가 거의 2배 가까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당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념 성향으로 보면은요. 진보층이 중요하죠. 진보층에서 김민석 총리가 24.9%, 그 다음에 조국이 19.1%, 정청래가 15.4%, 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보다 10% 정도 앞서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으로 보시면요. 김민석 총리가 26.1%, 조국이 19.8%, 그 다음에 정청래가 15.8%로 오차범위 밖에서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를 앞서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정청래와 김민석 총리 간의 격차가 이제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김민석이 대통령을 하면은 위험한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론조사는 이제 차기주사 여론조사를 했지만은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당 대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당 대표 선거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예? 예. 그리고 그 아무 근거 없이 왜 그 김민석을 깔까? 왜 못 믿을까? 제가 대충 그 뭐 어느 방송에서 놀다가 오신 분인 줄 알겠는데 그거 하면은 예, 또 차단 조치하는 수가 있어요. 예? 그 아무 근거도 없이 그 김민석 총리를 까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털레반들이나 하는 짓이지. 예.